지난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되고 변경된 내용들에는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동물보호법과 그 하위 법령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2021 변화된 동물보호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동물권 영상 제31화 시민의식과 동물보호법 편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1년 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부터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동물 실험 윤리성 강화까지 많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 지금부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나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카테고리를 나누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1월 고어 전문방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이 직접 찍은 동물 학대 장면이나 다른 동물 학대 영상들을 공유하는 등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를 자행한 이들을 동물자유연대에서 동물보호법 및 야생 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고 또한 국민청원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2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 학대나 살해 행위 모두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는데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람처럼 상해와 살해를 구분하여 살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외에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수위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죽인다는 표현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으로 동물을 방치하여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똑같은 사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납부만 하면 해결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죠. 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고 또한 형사기관에서 수사도 가능해서 처벌에 대한 강제성도 생기게 되고 이제부터는 동물을 유기하다 걸리면 전과범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처벌 조항에서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언급해보면 법에서 정하는 수의사에 의한 예방치료나 치료, 기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수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를 하거나 약을 먹여서 물리적, 화학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도 동물학대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개에게 주사하는 게 무슨 학대냐 라고 주장할 일부 몰지각한 보호자들도 있겠지만 과거 동물농장에서 방송된 강아지 농장의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두고 대부분은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늘을 찌르는 주사행위는 이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가르거나 바늘을 찌르거나 이 두 행위 모두는 우리 신체의 내부를 외부로 개통하는 동일한 행위입니다. 단지 보여지는 부분이 크냐 작냐로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체들은 주사바늘 구멍만 있어도 우리 신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행위는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맹견과 함께 지내는 보호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셨죠. 신규 보호자는 맹견을 분양받는 그날부터 맹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맹견은 현재는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나 그들의 혼혈종으로 맹견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아이들은 외형만 봐도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하지만 외모가 아이들의 폭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저 스스로도 그 부분은 심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영상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쉽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는 키가 190에 가깝고 어깨도 좀 상당히 넓은 편이라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 편입니다. 밤길을 갈 때 제가 오히려 다른 분들을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견종들이 저와 같은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분류 기준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개에게 물렸던 사람은 사실 작은 개만 봐도 무섭고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은 간단히 이야기할 건 아니라서 일단 이 분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러 보험사들에서 보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에 대한 상해나 휴유증에 대한 보상과 상해를 당한 동물들에 대한 보상도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견을 입양한 보호자분들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분양받는 첫 해는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또한 보호자 없이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줄은 허용되지 않고 위반 시 과태료가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동물 등록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도 어렵다 보니 보호자를 통한 자발적 동물 등록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 등록수가 확실해져야지만 반려동물 관리뿐만 아니라 동물 질병 정보를 만드는 것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제도인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단순 인식표 등록은 훼손이나 떨어질 위험 때문에 등록 방식에서 제외되고 내외장 칩으로만 등록하도록 바뀌었는데, 하지만 외장 칩의 경우도 사실 인식표와 별반 차이가 없죠. 인식표처럼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왜 외장형 칩은 되고 인식표는 되지 않는지, 인식표를 없앤 이유를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장형 칩만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몸에 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동물병원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내장형 칩으로 등록이 일어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한 동물 유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장칩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맹견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등록 대상 동물은 외출을 할 때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도록 제한되고,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이나 가슴의 줄을 잡아서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 대상 동물에 해당하니 우리 강아지들은 모두가 해당되겠죠. 예전에는 줄의 길이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해외 사례처럼 길이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건물 내에 협소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려동물의 활동 제한도 생겼습니다. 보호자나 반려동물들은 사람이 없는 활동 공간에서도 제약을 받게 됨으로 인해 그만큼 불편해졌는데요.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로 인해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이런 규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규칙이라서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면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참여해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어서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니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블로그 글을 영상 설명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은 시민의식이 반영되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규칙입니다. 법의 변화를 보면 그 시대상과 국민의식의 변화가 보이기도 하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것은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 향상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에 물건이 아닌 사람, 동물, 물건, 동물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그날까지 동물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니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